어떤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를 작정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은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좋아서 눈에 콩깍지가 씌이느냐? 그 말이 다 진실로 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뒤통수를 쳤을 때 나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결혼을 한 건가? 근데 그거를 참고 억지로 살기에는 본인이 이 사람이 이제부터 싫어서.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중요한 거가 경제. 네, 안녕하세요. 르메리 월드의 이지수 상무입니다. 여러분, 8월인데 휴가는 다녀오셨을까요? 8월이 지나면 이제 가을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을에는 어떤 인연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좋은 인연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들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할까요? 혹시 재혼 전에 숨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큰 게 경제력이죠. 보통 결혼정보회사에서는요, 경제력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서류를 다 확인을 하고 소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거짓이었을 때는 본인이 거기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쓰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경제력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숨겨야 되는 상황을 있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전에 밖에서 재혼을 하려고 해서 누군가를 만나셨던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위험을 부담을 갖고 가셔야죠. 재혼을 했는데 갔더니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라든지 본인 명의로 된 집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을 때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 결국은 사혼이 되고 사혼이 되고 이제 취미생활로 가시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는 거짓말로 포장을 하죠. 그 집이 되게 좋았는데 그게 본인이 월세로 계약을 한 집이었고 그게 본인의 집이라고 소개를 한 거고 나중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뭐 어떤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 여성분 집안에서 계속 뭔가 도움을 받게끔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살다 보니까 이게 발각이 됐고 근데 그 경우에 어떤 부모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게끔 하겠어요. 지금까지 너가 얘기한 어떤 모든 부분은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의 더 이상 관계를 유지 못한다라는 게 신뢰가 거기서 깨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잡았지만 이후에 파탄을 난다는 거를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났다고 한들 그게 유지가 될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제를 할 때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주고 그거를 알고 나서 이 사람을 받아준다고 하면은 정말 그건 찐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즘은 남녀가 서로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통장에 얼마 있는지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나요? 확인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못하죠. 피디님, 본인도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결혼할 거니까 통장에 얼마 있는지 까봐.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서류들 다 갖고 와봐. 그거 무서워서 결혼 못해요. 그럼 결혼 전에 재산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밖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믿음이죠. 콩깍지가 씌어서 뭔가에 대한 이 사람이 그럴 거야, 아니지 않을 거야 라는 희망사항으로 하는 거지만 근데 그게 보통 한 70% 정도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맞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를 작정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은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좋아서 눈에 콩깍지가 씌이느냐? 그 말이 다 진실로 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뒤통수를 쳤을 때 나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결혼을 한 건가? 근데 그거를 참고 억지로 살기에는 본인이 이 사람이 이제부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중요한 거가 경제력에 대한 어떤 부분을 민감하게 확인을 해요. 저희는 신용불량은 가입 자체가 안 돼요. 신용불량이신 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본인의 명의로 된 자산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결국은 신용불량인 거고 정상적인 회사에서 하지는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사업체의 규모, 사업체가 연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건강 문제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하시나요? 건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결혼정보회사도요 건강검진 서류를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체크를 할 때 건강 상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끝에 보면 지금까지 작성하셨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라는 서약서가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는 특이사항에 어떤 수술을 받을 이력이 있다. 지금 건강 상태 이렇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당뇨가 많다고 하잖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 가입 안 돼요. 그거는 지병이에요. 만약에 그 병이라는 거가 있었는데 저희 쪽에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아서 여자 쪽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그 남성분 당사자가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은 당사자한테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초혼이든 재혼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아니 내가 병수발하려고 재혼을 하냐고요. 그거는 아니지.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의 소모 이거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큰데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그런 지병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가입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러면 연애할 때도 이렇게 오픈을 다 하고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적당히 어느 정도 숨기고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숨길 수 있는 거는 숨겨야죠. 어떤 부분이냐면 동거상 내가 옛날에 어떤 여성분을 만났고 누군가를 교제했고 어떤 남성을 만났고 그러다가 뭐 동거를 했고 굳이 뭐 아니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전에 만났던 사람, 이전에 전배우자의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혼하시는 분들이든 초혼분들이든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특히 재혼하시는 분들은 전배우자는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잘했는데 이런 부분이 좋았는데 이런 얘기 하려면 재혼을 왜 해요? 그거는 나중에든 어떻게든 문제가 생겨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배우자가 물어봐도 웬만하면 그거 왜 물어보는데 저는 싸워요. 아니 그게 왜 궁금한데 지금 나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전에 만났던 전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괜찮았으면 너하고 재혼했겠냐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전 배우자를 물어봐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건지 넌 이해를 못하겠네. 이혼 사유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유는 이전에 서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힘든 상황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는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처음에 만남을 했을 때 이혼 사유를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만남에 진전이 안 된다는 거고 전 배우자든 아니면 만남을 처음 했던 연애를 할 때든 재혼을 할 때든 이후든 마찬가지예요. 그 전의 사람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재혼하면서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거를 딱 세 가지를 먼저 불러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꺼내지 말아야 될 얘기가 아니라 꺼내야 되는 얘기를 드리자면 내가 어느 정도 빚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경제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그거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뭔가를 진행했을 때는 이거는 두 분 다 오픈을 하셔야지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빚 얘기, 경제력 얘기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자녀에 대한 얘기. 지금은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아. 근데 자녀를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마음의 준비를 뭔가를 시켜주는 거하고 지금 당장 내가 아이를 없으니까 당장 나 애 데리고 와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진짜 양땡땡. 근데 왜 얘기를 미리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인도 아닐 수 있어 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변수를 얘기를 하자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이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죠. 서로 이건 마찬가지예요. 본인들도 전배우자 양육이라고 하면 이 사람도 언제든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올 수도 있고 내가 뭐 당분간 얘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상대편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면 대비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약간 한 번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도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과거 이력 이런 것도 혹시 보시나요? 범죄 이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띄워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범죄 이력이 있었을 때는 그 범죄 이력이 있다라고 체크가 됐을 때는 전혀 가입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그거를 숨겼을 때는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났을 때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용불량자지만 앞으로 월급을 얼마씩 받아서 아니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건 회복할 수 있고 건강 문제도 당뇨가 있지만 이거는 의사의 말대로 회복할 수 있는 당뇨다. 이런 식으로 혹시 된다고 한다면 안 돼요. 이건 다 회복하고 오셔야 돼요. 결혼정보회사 특히 르메리에서는요. 당뇨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 다 치유받고 오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신용불량이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후에는 밖에까지 정상이 될 거고 그거는 본인 생각이신 거고 그러면 그 후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는 절대 가입 안 받습니다. 검증된 사람을 돕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요.
꿈과 희망이 아니죠.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한 어떤 팩트가 있어야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내년이면 50억을 벌 거예요. 들어올 게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신용불량이면 신용불량 그거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본인의 자산 어느 정도 만들어 갖고 오셔서 그걸 인증을 한 후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이 있다 그러면 당뇨병이든 어떤 뭐 공황장애든 어떤 병이든 그거 완치된 후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절대 가입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정보회사를 거치지 않으면 어찌 보면 믿음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을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검증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한번 필터링을 해드린 후에 만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만났을 때 사람들과는 조금은 차이가 다르죠. 그리고 신뢰가 다르죠. 오늘은 재혼을 하기 전에 숨기면 안 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재혼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본인의 감정과 본인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먼저 필터링을 하고 만남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안 겪어도 될 수 있는 상황들을 결혼정보회사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본인이 누군가를 진실로 만나고 싶고 명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르메리에서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남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